제가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전에 비해 눈 밖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됐다는 건데요. 조금 어릴 때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로 유행을 잘 따라가느냐를 보여주기 위해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른 회사분들이랑 미팅을 할 일도 생기고 네트워킹 파티 같은 데를 가가지고 다른 사회인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딱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되게 단단해 보이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잘 가꿔져 있는 사람 같아서 되게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회인이 되고 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꾸기 위해 어떤 자기관리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졌는데요. 제가 대학 다니거나 호주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크게 스킨케어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트러블도 잘 안 올라오고 되게 피부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 생활을 할 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받으니까 그런지 점점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메이크업을 하기는 하지만 내 피부가 건강하지 않은데 가리기 위해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 내 건강한 피부 상태를 화장이랑 잘 어우러지게 했을 때 훨씬 건강하고 환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스킨케어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또 다른 거 하나를 느낀 건 스킨케어가 단순히 내 피부가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한 행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엄청 바쁘잖아요. 엄청 바쁘게 일하고 지하철에서 사람이 치이고 틱톡 이런 거 보면서 시간 낭비도 하고 하다가 저녁에 스킨케어를 하는 시간에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핸드폰 내려놓고 다른 생각 안 하고 거울에 딱 나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나 스스로를 좀 가꿔주는 시간인 거니까 되게 그 시간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스킨케어라는 게 메이크업과 비교했을 때 남들 눈에 확 띄는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속을 잘 가꿔줬을 때 화장이랑 시너지가 잘 나기도 하고 하루 10분, 15분씩 소소하게 내 피부가 뭘 원하는지 들여다봐주는 되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스킨케어에 엄청 재미를 들리고 푹 빠져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하고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들 몇 개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코스알엑스에서 나온 스킨 부스터 세럼인데 스킨케어 가장 첫 스텝에 발라주면 그 다음 스텝 제품들의 효과를 좀 극대화해주는 부스터 세럼이라고 해요. 이거는 아비브 부활초 크림인데 제형 자체가 되게 코코넛 크림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바를 때 피부에 싹 버터처럼 녹아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스킨천사 패드예요. 여러분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데 오히려 외국인들한테 훨씬 더 유명한 브랜드. 스킨천사가 그런 브랜드 중 하나여가지고 궁금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 패드가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엄청 얇아서 피부에 착 밀착이 돼가지고 그냥 붙이고서 뭐 설거지하고 머리 말리고 이런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아누아 클렌징 오일 이것도 외국인들한테 더 유명한 브랜드인데 저한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진짜 화장이 깔끔하게 지워지고 풀리에서 나온 그린 토마토 클레이 팩 클렌 그냥 클렌징 폼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팩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제품이거든요. 쓰고 나면 즉각적으로 피부가 완전 부드러워진 게 느껴져요. 이거는 플로나에서 나온 괄사인데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머리 아픈 일도 많고 뭐 표정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자기 전에 머리, 목 하루 동안 여러 가지 표정을 쓰느라 고생한 저의 얼굴 근육까지 한번 싹 풀어주고 잡니다. 퍼슬 미스트 이거 블랙핑크 로제도 이거를 쓴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졌더라고요. 들고 다니기 너무 콤팩트하고 디자인이 귀여워서 그냥 가방에 넣고 가지고 다니다가 회사에서 이제 약간 열받는데 싶을 때마다 칙칙칙 뿌려가지고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메디힐에서 나온 모델링 집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케어해준다는 그 느낌이 완전 극대화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제품이 좋기도 하고 나르카에서 나온 헤어 미스트인데 나르카 모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브랜드 정체성도 완전 딱 확고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 헤어 미스트 향도 좋고 머리도 바로 부드러워져서 출근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칙칙칙 뿌려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력과 면역력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데요. 눈 밖으로 보이는 영역은 아니지만 이게 내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왕복 시간을 합치면 거의 10시간, 하루에 10시간을 제가 회사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게 지치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출근하기 전후에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닌 오로지 나만을 위한 일을 할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체력이 안 되면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점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자동적으로 들게 되는 거죠. 그런 불행할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나의 체력과 면역력은 무조건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라테스랑 헬스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약간 원할 때 원데이 클래스로 요가도 꼭 참여를 하려고 해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저는 저의 면역력을 위해서 영양제도 꼭 챙겨 먹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공복 상태로 물 한 잔 마시고서 여성 유산균을 꼭 먹어줍니다. 저는 진짜 어릴 때, 중학생 때부터 스타킹을 신었다 하면 지렴이 항상 걸렸어요. 근데 학교 다니니까 교복을 입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스타킹에다가 속바지까지 신어야 되잖아요. 항상 속옷을 확인해보면 분비물이 묻어 있었는데 어릴 때는 모두가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아마 생리불순 때문에 산부인과를 갔던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한테 여성 유산균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달고 살던 지렴이 여성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을 하고 나니까 걸리는 횟수나 분비물의 정도가 눈에 띄게 현저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여성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 좋은 버릇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여성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하나는 집에 놓고 하나는 사무실에 놓고 이런 식으로 먹고 있어요. 일 시작하기 전에 이 비타민 B12를 먹어주거든요. 비타민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 B12라는 비타민이 집중력 개선이랑 기억력 강화 이런 데에 도움을 주고,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있잖아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인데 그거를 합성하는 데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 꼭 업무 시작 전에 먹어줍니다. 비타민은 공복에 먹으면 안 좋대요. 꼭 뭔가를 먹고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 테아닌이라는 영양제를 먹어주는데, 이 테아닌이라는 성분은 약간 스트레스랑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준대요. 심리적으로 긴장된 상태, 불안한 상태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켜줘서 멜라토닌, 그 잠 오는 호르몬 있잖아요. 그게 분비가 좀 잘 될 수 있다고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약간의 불안 증세 그리고 우울 증세로 잠을 좀 못 자는 시간들을 많이 보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야 하는 만큼 내가 잘 수 있는 그 시간에 최대한으로 수면의 질을 좀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아닌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고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영양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는 맨날 먹지는 않고 생각나면 이제 먹어주는 친구들인데, 제가 위가 진짜 안 좋거든요. 위가 안 좋다는 거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매운 거, 짠 거, 커피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는 위가 더 이상 이걸 받아들여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위경련이 와가지고 고생을 심하게 했을 때 친구가 선물을 해줬어요. 꾸준히 먹어주고 있고 커피도 거의 끊다시피 했고요. 이거는 비오틴인데 그 머리를 난다고 해야 되나? 머리나 손톱 같은 거를 좀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제인데 이거 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이 비오틴 매일은 아니지만 한 2, 3일에 한 번씩 먹어주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옷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뭐 비싼 옷과 싼 옷에 재질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눈도 없었고 유행을 빨리빨리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어서 나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유행이 바뀔 때마다 그거를 빠르게 사고 유행 지난 옷들은 빠르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 소비 습관을 가지고 옷을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유행에 발맞춰서 옷을 입는가 보다 얼마나 본인에게 잘 어울리게 옷을 입느냐가 사람을 더 멋있어 보이게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눈이 생긴 건지 봐도 재질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옷을 입으면 그게 나에 대한 인상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옷에 대한 딜레마가 하나가 생겨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도 여태까지 여러 가지 옷을 트라이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를 알겠는데 질 좋은 옷을 사자니 이게 가끔씩은 너무 비싼 거예요. 옷의 품질을 생각하면 가격도 일단 문제고 유행 안 타는 비싼 옷 사가지고 오래오래 입어 이게 말은 쉽지만 아무리 비싼 옷을 사도 한 3, 4년 있다가 다시 보면은 좀 촌스러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진짜 패스트 패션 보세 옷처럼 분기별로 차차차차차 바꿀 필요까지는 없지만 큰 틀의 유행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히 들고 그래서 제가 이 가격, 품질과 유행 이 두 가지 딜레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낸 게 바로 빈티지 쇼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빈티지 쇼핑을 하면 당연히 환경에도 좋지만 빈티지 옷들은 품질이 좋고
유행을 타지 않게 예뻐요. 빈티지 옷이라는 것 자체가 매대에 걸린 옷을 누군가가 샀겠죠? 그럼 예뻐서 샀겠죠? 그리고 그거를 사서 여러 번 입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입고 빈티지를 파는 사장님 손에 들어갔겠죠? 그럼 그 사장님도 여러 가지 옷들 중에 이 옷이 예쁘니까 자기 가게로 들여온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판매를 해야 되니까 막 이런저런 관리를 했겠죠?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 번 입고 사장님이 골라서 막 관리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옷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건 그 자체로 그 옷의 품질이 되게 좋다는 증거예요. 사장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해둔 옷을 또 제가 보고 예쁘다 해가지고 그걸 또 사는 거잖아요. 그 가게에서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빈티지 옷 사장님, 그리고 그 빈티지 가게에서 제 손에 들어오기까지 이 옷은 정말 여러 사람에게 선택을 여러 번 받았던 옷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빈티지 옷을 골랐는데 원래 주인이 1년 전에 그 옷을 샀는지 10년 전에 샀는지 20년 전에 샀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란 말이에요. 세월을 뛰어넘어서 제가 보고 오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제가 그 옷을 보고 똑같이 예쁘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엄청 큰 거죠. 눈에 바로 딱 보이는 건 아니어도 품질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생기고 유행을 딱딱딱딱 따라가지 않더라도 나한테 잘 맞는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빈티지 옷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그 인터넷으로 빈티지를 구매하기도 하거든요. 차란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빈티지 옷가게 가가지고 막 보물찾기 하듯이 막 이렇게 뒤져내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옷을 고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차란 내에 있는 옷들을 큐레이션해서 쭉 모아주시는데 그 큐레이션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들을 찾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교환, 반품 그냥 완전 프리하게 가능해가지고 빈티지 숍까지 가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저의 태도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내가 앉아있는 자세라든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말을 너무 횡설수설하게 하진 않는지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밥을 먹을 때 후루룩 쫙쫙 거리면서 먹던 다 흘리면서 먹던 친구들은 그냥 아유 하은이가 좀 덤벙대도 애는 착해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 직장인의 신분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사소한 태도와 습관들 하나하나가 이 사람은 전문적인 사람이다. 너무 어린 티가 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미성숙하고 좀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싫어서 조금 더 바르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말도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게 너무 내 말만 하는 사람보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하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정중하고 정제된 어휘를 골라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경 써서 말을 하려면 또 제가 아는 게 많아야겠더라고요.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으면 거기에서 뭐 골라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독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도 스몰톡이 가능하려면 제가 또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주제로 사람들과 이야기가 흘러갈지 모르는데 정치나 사회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그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자연스럽게 스몰톡을 이어나가고 할 수 있는 노릇이니까 뉴스를 챙겨보거나 하다못해 제가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틱톡 밈 같은 거라도 빠삭하게 좀 알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이런 것들 모두 눈으로 딱 보이지는 않는 것들이지만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소한 태도, 시사상식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내가 요즘은 조금 자기관리를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군 하고 느껴지는 4가지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마 사회 초년생 분들은 저처럼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사회에 나가면서 약간 달라지고 기준이 조금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처음에 갔을 때에도 고등학생 때 정해놨던 나의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방향들이 대학에 오니까 완전 확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되게 센세이셔널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사회에 나와보니까 여태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구나를 좀 깨닫는 그런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 모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식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